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과 당면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연설에서 지난 1년간 2억 1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의 대상이지 공포의 요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취임 직후 발표한 수많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은 취임 1년 후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팬데믹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3.9%로 떨어졌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가게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기업들은 구인난과 공급 불균형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에 힘을 실어주며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2024년 대선 관련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출마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연임에 도전한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1시간 정도 예정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1시간 51분간 진행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표권 확대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당내 소신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선 투표권 확대 법안은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소신파로 알려진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매친 의원과 애리조나의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동안의 민주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투표권 확대 법안은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입니다. 여기서 투표 자유법은 미국의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투표 절차 과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은 인종차별 전력이 있는 주가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해 투표권 제약을 막으려고 했던 1965년 투표법을 복원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 필요한 의석을 현행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규정이 개정됐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이 공화당의 반대를 피해 처리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오는 29일 한인회관에서 제35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회장 임기 말 정기총회에서 이임식과 취임식을 함께 마련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측은 지난 19일 한인회관과 도서관 그리고 창고 등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신임회장은 새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2주간 결근자가 880만 명에 이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미국 기업 대부분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016만 6,938명, 누적 사망자는 88만 2,65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4만 8,68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86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69만 6,978명, 누적 사망자는 26,9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67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4,439명, 누적 사망자는 1,76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만 4,331명, 누적 사망자는 1,51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의류 브랜드 포에버 21은 한국계로 알려진 위니박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포에버 21의 모기업 스파크의 마크 밀러 대표는 박 대표가 6년간 리테일 브랜드 페이퍼소스에서 CEO로 일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자사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에버 21은 최근 LA 다운타운의 캘리포니아 마켓센터와 오피스 리스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2021년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61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것이며 2006년 이후 최다 건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4만 6,900달러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지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주택시장 열기가 서서히 식을 것으로 전망이며 실제 지난해 말부터 매매시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분쟁과 재난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으로 매우 취약한 사람들 5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으로 분쟁, 이주, 재난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이들을 재결합시키는 프로그램 지원 정보기술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번 해킹을 누가 감행했는지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